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떡볶이를 좋아하는 남자 방PD입니다. 대파를 사랑하는 정 소장입니다. 네, 이번에 주식장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대파 냄새가 풀풀 나지? 네. 대파 냄새가 대파 밭이던데요. 그러게 뽑아도 끝이 없더라고. 근데 저는 이 대파밭에서 꽃이 핀다라는 걸 발견하고 주목받잖아요. 꽃이 피면 대파가 많을 때 꽃이 필 때 주목받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델롬델 갈롬갈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오르는 놈 하락장일 때 오르는 놈은 더 부각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네, 오늘 사실 그런 관련된 그렇게 꽃이 핀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가 아니지만 어쨌든 제 눈에는 요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한번 가져왔거든요. 참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저 사실 저는 이제 핸드폰 게임이나 뭐 PC 게임을 즐겨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게임 회사에서 신규 게임이 나왔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해보는 편이에요. 오 정말? 네, 한번 해보는 게임을 편이. 하는구나. 예. 네, 해봐요 그냥 할 줄 몰라요. 근데 리니지나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쪽에 룰을 모르는데 이런 비슷한 게임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에서 오딘이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했는데 너무나 쉽게 잘 되어 있고 그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고 초보자인 제가 하더라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른 게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데 일단 거부감이 없었고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 싸움을 하는데 밤새도록 틀어놓고 잘 정도로 빨리 레벨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랬거든요. 자 이렇다면 뭐냐 이제 일단은 리니지가 처음에 나온 다음에 NC 소프트가 상장을 하기 전에를 생각해 보면 요 리니지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죠. 자, 이 게임 하나가 회사를 키울 수 있잖아요. 자, 오딘이라는 게임이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 자, 오딘이라는 게임이 이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봤더니 웬걸 이미 다 올라가고 있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 뭐 지금 언제 그 공모를 하는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8월달에 지금 한다고 하지? 저 크래프톤? 근데 그 배틀그라운드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뭐 40조니 뭐 이렇게 시총을 지금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물론 일단은 저 공모를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봐야 정확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그 원 게임만으로도 네. 어떻게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떻게 보면 퍼블리싱 회사잖아. 네. 그래서 이제 퍼블리싱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라기보다는 게임이 개발된 게임을 그 카카오 게임즈 안에 이렇게 포함을 해서 뭔가 뭐랄까 이렇게 사용자들이 그렇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 그런 걸 퍼블리싱이라고 하는데 이런데 주력하다가 이게 아마 오딘이라는 게임을 물론 처음 개발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뭐랄까 제대로. 네. 지금 아까 방 PD가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지금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 좀 넘었나? 뭐 그렇지. 그럴 거예요. 그렇더라고. 인기가 어마어마하고 구글이랑 네. 또 애플 네. 그 웹사이트에서 네. 유료 매출 1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한 가지 더 있어요 거기서. 이게 그 리니지 M, 오. 리니지 M이나 아니면 그 중국에서 만든 게임 그게 뭐였죠? 원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 게임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지만 그렇지. PC방에서는 점유율이 낮았어요. PC방 이용자가 없었어. 근데 불과 얼마 안 된 이 오딘이라는 게임이 PC방 순위에 지금 진입했다. 대단하네. 네. PC방에서는 이게 PC방 순위라는 게 우리 보면은 뭐 노래나 이런 거 뭐 빌보드 차트 뭐 무슨 인기 순위 뭐 여기에 PC방 게임은 PC방 순위가 또 중요하게 보거든요. 진입했다. 리니지 M도 못했던 걸 진입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PC 게임도 연동이 뭐 이렇게 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뭐 이거 PC 게임이랑 뭐 모바일이랑 같이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같이 돌아간대. 호환이 된다라고 하는 건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PC 모바일이 맞죠? 예. 그렇게 된다고 야, 합니다. 대단하네. 그래서 이제 뭐 나도 듣기로 이게 저 NC 소프트에서 네. 그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 저 오딘이 그건 그 어떤 견제하기 위해서 이 뭐라 그래 그 이제 중간에 이렇게 뭘 업데이트하는 거 있잖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지난 금요일인가 했대요. 그런데도 못 밀어낸 거야. 리니지 M이 그동안에 한 3년 정도 지금 1위를 했었는데 그 어떤 저 오딘이 나오면서 밑으로 떨어졌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뒤집으려고 준비를 해놓은 그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딘을 못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딘의 초반 지금 흥행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무섭네요. 이런 이게 것 이제 같아. 뭐 지금 처음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음. 이제 나중에 게임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탈자들이 생기고 예. 리니지는 전통이 있잖아요. 역사 그럼 전통이. 역사와 전통이 있지. 그렇게 되면 쉽게 무너지거나 뭐 이렇게 무시할 만한 정도의 게임은 절대로 아니고. 예. 근데 어쨌든 흥행무리에는 성공했다라는 성공한 게 중요한 거지. 성공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전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이번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말씀 한번 드려봐야겠다. 이렇게. 좋은 종목 가져왔네. 역시 나도 이게 지금 사실상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관심이 있어서 막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또 뺏긴 느낌이야. 이거. 근데 뭐 이게 종목이 뭐 니꺼 내 거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그 이 방송에서도 먼저 선점하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든. 아니 기분 나빠. 아니 그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게임주를 사실 주목했던 이유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목받았던 게 비대면, 게임주,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자, 그럼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4단계로 서울 수도권은 4단계로 거리두기를 11일부터. 격상했잖아요. 격상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그 전에보다 더 세게 그렇지. 했는데 이거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자, 그러면 뭐가 올라갈까? 그 전에는 몰랐다면 뭐가 올라갈지 몰랐다면 생각도 못했다면 이제는 알잖아요. 그렇지. 최소한 2주 동안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대장주가 뭐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렇게 불안한 시기인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거나 버틴 종목 그게 대장주라고 본다면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주 중에서는 현재로서 가장 핫하다. 네, 대장주네. 네, 대장입니다. 좋겠어. 대대장. 좋겠어. 대장주도 또 갖고 나와서 또 얘기를 하고. 이거 나는 언제 대장주 얘기를 하나. 일단은 그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현재 주가가 일단 의미 있는 지점입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카카오 게임즈 매출액 좀 볼게요. 자, 이게 배틀그라운드가 이렇게 키워낸 것 같아요. 2019년, 20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오딘이라는 예, 그 게임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매출 반영이 전혀 지금 여기 전혀 없는 안 거고 됐지. 없는 거고요. 없는 거지. 예. 그렇다면은 3분기의 매출 요거 말고 3분기의 매출은 더 커질 것이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뭐 내용을 좀 보면 뭐 거의 뭐 6,500억에 이 정도면은 뭐 게임주니까 네 게임주가 가질 수 있는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지금 이 회사는 수수료를 받는 구조. 그러니까 퍼블리싱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익이 이게 흥행몰이를 하게 되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조가 아니라 네.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발표한 게임을 이렇게 뭐랄까 제공하면서 유저들한테 과금을 받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임 개발사의 영업이익률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낫네요. 그렇지. 그 좀 그 낮은 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한 13% 정도 된다는 거는 일단은 검증이 됐다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다가 지금 오딘이 예를 들어서 네. 빅히트를 치게 되면 이 영업이익률은 상당 부분 네.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중요하고 반드시 봐야 될 게 부채 비율이 자, 30이 안 됩니다. 27. 근데 휴보율이 야, 이건 뭐 13,456.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개발사하고도 또 차별화되는 점이야. 네. 무슨 소리냐면 일반 개발사들은 진짜 뭐 무슨 MMORPG 그 다중 역할 접속 역할 게임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해놨는데 그게 실패하는 경우에는 아주 타격이 네. 심대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한 거를 제공만 하다 보니까 플랫폼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카카오 게임즈가 돈을 들여갈 게 없는 거지. 그러네요. 인건비가 그렇게까지 막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 저번에 우리 내가 넷마블 애증의 넷마블을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방 PD가 그러면 뭐야 인건비 올라가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때 인건비 논쟁 때문에 넷마블이 한번 네. 어떻게 보면 맞고 떨어진 그런 형국이었거든. 근데 이 카카오 게임즈는 물론 뭐 인건비가 싼 건 아니겠지만 개발사하고는 틀리다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네,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차트거든요. 요때 잠깐만 이게 요날 상장했을 때인가요? 따상이었지 따상.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 주봉 차트고요. 이때 상장하고 나서 지금 그렇지, 상장한 그 고점. 이후에 거의 고점까지 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요게 주봉으로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다시 일본으로 보면 자 금요일 날이었죠. 2021년 7월 9일 금요일 날 이게 30분 단위로밖에 거래를 못했던 네, 요 날이었는데도 그 하락장에 나홀로 상승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게임즈로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갖고 있거든요. 그 신호 나타나면 바로 저도 다시 또 이게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건데 신호가 안 나와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데 자, 카카오 게임즈는 그냥 보란 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주목할 만하겠다. 요것만 넘어간다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투자자들은 사실 신고가에서만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 네, 왜냐면 매물대가 없잖아. 네. 뭐 누구 뭐 본전이니 아니면 뭐 손해니 이런 개념이 없이 그 신영역이기 때문에 급한 사람이 아니면 뭐 팔 이유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신고가가 사실은 시세도 크게 주죠. 아주 적게 주진 않으니까 많이 나오면은. 근데 오히려 박스권이 있거나 저항선이 있을 때는 그렇게 시세를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큰 대형 업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따상을 넘어서 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네. 네. 그럼 일단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요. 자,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오딘이 다는 아닙니다. 야, 오딘 가지고도 저 난리인데 또 있어 뭐가? 네. 그 자회사가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카카오 VX라고. 그건 뭐야? 스포츠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스크린 골프가 좀 대표적이긴 하죠. 스크린 골프. 카카오 스크린 골프. 근데 카카오 스크린 골프라고 하면은 뭐 경쟁력이 있을까? 뭐 나도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골프존이 위 왔다 갔다 하죠. 여기 머릿속엔 스크린 골프 하면 골프존이 대세죠, 사실은. 네. 요걸 말씀드리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7월 8일 날이죠. 7월 8일 날 7월 8일. 카카오 게임즈에서 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스포츠 웨어러블 관련된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 회사 이름이 세나 테크놀로지. 952억의 지분율 54% 취득을 하면서 네. 그럼 뭐 하는 회사야? 예를 들어서 스포츠 관련된 기업인데 우리가 뭐 스마트 헬멧 통신하고 뭐 이렇게 헬멧 쓰고 뭐 그런 웨어러블 그런 뭐 이렇게 어떤 장비를 착용해야 되는 어떤 디지털 형태의
스포츠 웨어러블. 가상현실 뭐 관련된 그럴 수도 그런 있죠. 거지.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뭐 그냥 저의 그 소설 같은 이야기 한번 들어주십시오. 뇌피셜이야, 뇌피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제가 몇 년 전에 그 뭐죠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외국 영화인데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그때 저는 아 이게 메타버스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개념 잡는 영화였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개념 잡.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씁니다. 헬멧을 쓰거나 쓰면은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뭐 아바타 내지는 자기 자신이 거기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나면서 교류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런 메타버스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 결국은 메타버스 요즘에는 메타버스 아직 완벽하게 기술이 개발된 게 아니니까 기술주의 부각을 해서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향후에는 이 기술이 개발됐다면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럼 저는 게임 쪽에서 가장 먼저 써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전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지금 카카오 게임즈다. 왜냐하면 자회사가 카카오 VX 그다음에 세나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가 이렇게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차원에서 예. 결국은 우상향 할 것이다. 주가가 좀 뭐 등락을 거듭할 수 있어도 우상향 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긴 부분이 딱 이 부분 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카카오 VX하고는 어떻게 연관성 있는 거지? 카카오 VX가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 어떤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카카오 VX에 갖고 있는 어떤 플랫폼 그거를 골프하고 접목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이 여기 찍혀 있고 여기 찍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전혀 어떻게 보면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있으면서 이 두 개를 지배하면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그렇죠. 이거네. 그렇죠. 그렇게 시너지를 노리는 걸로 봐요. 카카오 VX가 아까 뭐 머릿속엔 골프존을 말씀하셨지만 카카오 VX를 제가 관심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골프 사업 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제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 물론 스크린 골프를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카카오 VX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카카오 골프 아카데미입니다. 네,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들어봤을 때 골프존 아카데미는 못 들어보셨죠. 그렇지. 경쟁력이 있다. 이거 가능하겠다. 딱 들어봤을 때도 그리고 요즘에는 골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중화가 되고 있고 열풍이 불고 그렇죠. 있고. 그러면 뭐 중고등학생들도 뭐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골프를 배우고 싶어하는 예, 학생들도 많고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정말 대중화가 이게 된다면은 반드시 필요한 거는 가르쳐주는 곳이거든요. 아카데미. 근데 그렇지, 친숙한 카카오가 가르쳐준다는데 예, 거부감이 없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스크린 골프도 지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안에서 아카데미 속에서 우리가 적응이 되어 있다면 스크린 골프도 그 사람들이 이 아카데미 이용했던 사람들이 미래에는 옮겨 터지게 됩니다. 그러겠네. 왜냐하면 스크린 골프가 없으면 몰라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 네. 카카오에서.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쪽에서 스크린 골프 하고 근데 그걸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인도 나가갖고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스크린. 스크린에서 그 카카오 지금 현재 있는 플랫폼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분석 거고. 프로그램이랑 뭐 그런 건 다 어떻게 보면 예, 인지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죠. 시스템은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뭐랄까 이 아카데미 네. 요거를 그러니까 그 그림이 그려지네. 스크린을 골프를 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 카카오 스크린 골프랑 골프존 스크린 골프가 서로 호환이 반응이 달라요. 아. 공을 내가 이제 스윙을 어차피 내가 스윙하는 거지만 공이 어떻게 나가고 민감 퍼팅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민감 공이 굴러가는 그런 게 그래픽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용하던 쪽으로만 사실 많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던 거 위주로 적응된 거 위주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가 보다 보니까 아카데미가 성공한다면 반드시 스크린 골프까지도 같이 파생돼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네.
그런 거에 대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개발 역량은 아무래도 골프존보다는 그렇죠. 카카오가 훨씬 네. 개발 어머, 역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장이야 나도 이 스크린 골프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 가보고 그랬지만 아이고 이게 뭐 무슨 이게 무슨 골프야? 막 이런 느낌이 막 있었는데 네. 이제 이게 개발된다고 했을 때 네. 야 골프존 큰일 났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아? 아직 아니.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예, 절대 강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발 역량은 분명히 카카오가 위라는 건 뭐 자타가 공인하고 아는 거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인지도는 지금 골프존이 있으니까 네. 뭐 이게 뭐야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이런 컨텐츠들 그리고 카카오 유명하잖아. 컨텐츠 붙여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아울러 가지고 플랫폼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뭐 신규 이용자가 양분화된다. 나중에는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오히려 그 점유율 속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네. 예,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이런 그 헬스케어, 스포츠 쪽 시장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되는 거고 이쪽 시장에서도 성장을 한다면 지금의 매출액보다 지금의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를 예, 방 PD의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야 이건 뭐 나는 오딘만 보고 있었더니 저 멀리를 보고 있었구만. 역시. 이게 소설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봤다. 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 왜냐면 투자라는 건 결국은 뭐 요즘에 뭐 무슨 꿈을 가치화한다는 말도 있던데 하여튼 어쨌거나 네. 그 방 PD가 얘기하고 있는 그 그림이 아마 여기 저 카카오에서는 또 다 생각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아마 전략적으로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 그림이 펼쳐진다 그러면 말한 대로 지금 이제 주가의 상승이라는 거 이제 시작일 수 있겠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네, 제 관심 종목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소장님 관심 종목을 들고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